취업만이 꼭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1인 미디어 쪽 창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구상 중에 있는데요. 그에 관련된 기술적 지원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재정적 지원 문제. 일단 아이디어 같은 게 좀 괜찮은 게 있긴 해도 뭐 법률 지식이나 공감대 형성이나 아니면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도 없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받아준다고 하면 환영할 만한 소식인 것 같고요. 충남에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아이디어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창업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21일 도는 유망 청년 창업가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충남 창업마루 나비를 철안시 불당동에 설립했는데요. 개소식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충남 청년 창업 스타트업 육성과 혁신 창업 생태계에 대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충남 창업 포럼, 공공데이터 포럼, 입주기업 제품 전시회와 투자 협약 체결 등이 진행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창업마루 나비, 과연 어떤 곳인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딱딱한 업무 공간이 아닌 고급 카페 같은 분위기, 편안한 공연 공간은 아이디어의 소통과 네트워킹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입주비 부담을 고려해 실용적으로 짜여진 사무 공간에는 총 17개 기업의 입주가 가능한데요. IT 기술과 로보틱스 등 이미 12개의 유망한 청년 기업이 입주해 창업마루 나비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이 업체는 프로그램 런칭을 앞두고 한창 막바지 작업 중인데요.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왔을 때 저희 업체에 대한 신뢰감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저희들에게 많이 피드백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어떤 이런 창업마루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정말 스타트업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로봇 마니아들이 모여 창업을 했다는 김진영 대표에게 창업마루 나비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재료 그리고 아이디어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자금이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시제품을 개발하는 공간이나 시제품을 만들 때 있는 제작 과정 그런 게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진영 대표는 나비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서비스와 투자 관련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업마루 나비는 2개 층에 걸쳐 업무 공간 외에도 공유 공간으로 3D 프린터를 갖춘 시제품 제작소, 촬영 스튜디오, 회의실, 세미나실 등 스타트업 창업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는데요. 현재 입주해 있는 12개 기업은 최대 3년간 평당 월 2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면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이지만 저희가 마치 좀 대규모의 기업과 같은 정도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두 번째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인근에 KTX 천안 아산역이 위치해 이동이 용이하고 창업을 위한 연계기관까지 인접해 있어 창업 생태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들이 단순히 나비에 와서 창업 지원을 받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기관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마루 나비는 산 정상, 집안의 마루를 뜻하는 순우리말 마루와 나비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창업을 꿈꿀 수 있는 충남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난 27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계룡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양 지사는 최홍묵 시장과 정책협약을 맺고 계룡시를 대한민국 국방수도를 넘어 세계 군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충남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국도 시비 155억 원을 투입하고 2020 계룡 세계군문화 엑스포를 세계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이끌 계획입니다. 협약에 앞서 양 지사는 계룡시 보훈회관 등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계룡 시민과 함께 도정 비전과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지난 28일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 7일과 18일에는 청와대, 국회 등을 방문해 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도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 대응해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뭐지? 충남에 명소랑 맛집이 다 있네. 천안엔 뭐가 있지? 오늘은 어디 갈지 고민이었는데 잘 됐다. 딱이네. 병천 순대 먹고 홍대원 과학관 가야겠다. 오늘은 천안 나들이. 이곳은 천안시 관광명소 제5경인 병천순대거리인데요. 병천순대는 얇은 소창을 사용해 수십 가지의 채소와 선지가 가득한 천안의 대표 음식입니다. 맛있겠다. 지금 또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먼저 이 순대국밥부터 먹고 싶었어. 이거죠. 여기다가 통통한 거 보이세요? 안에 꽉 찼어, 속이. 순대는 또 새우젓에 찍어 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씹는 순간 얇은 피가 터지며 채소와 담백한 선지가 선사하는 구수한 맛.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지는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순대국밥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간 곳은 조선의 코페르니쿠스. 홍대영 선생을 기념한 홍대영 과학관입니다. 홍대영 쌤은 1731년부터 83년까지 살다 가신 분으로 조선시대 과학 사상가이자 천문학자였습니다. 18세기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담원 홍대용은 인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한 실학자였는데요. 네, 이쪽에 보면 혼천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홍대영 선생님은 이제 1762년 이 혼천이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동 시계 장치 혼천이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옛 조상들의 과학적 지혜가 담긴 천체 관측 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라는 지구설, 그리고 이 둥근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돌아 밤과 낮이 바뀐다라는 지전설을 조선에서는 최초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연과학을 공부하며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홍대용은 다양한 학문과 예술 분야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3층에는 과학전시관과 체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우주에 대한 흥미를 키우며 재미있게 지식을 쌓도록 도와주는 곳인데요. 실제 우주에 있는 듯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타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놀이기구와 비슷한데요. 당황한 제가 보이시나요? 네, 무중력 느끼셨어요? 안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다리가 다 공중에 다 붕 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딱 한 1초 정도를 느꼈는데 그때 딱 무중력이구나 온몸에 딱 느껴졌던 것 같아요. 원심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전거도 있다는데요. 제가 또 지나칠 수 없죠. 겁도 없이 도전해봤습니다. 일단 자전거 자체가 되게 불안하고 이게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일단 움직여봅니다. 아이고 나 지금 못 올 것 같아. 지금 제가 밥을 먹어가지고. 결국 담당 PD님이 대신 체험했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관측실로 향했는데요. 낮에는 태양을 볼 수 있고요. 네. 밤에는 별이나 달 그리고 이제 행성 이런 것들 다양한 전체들을 중간 정도 배율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체가 오렌지색인데 다 태양인가요? 네. 태양을 망원경으로 직접 보다니 정말 신기했는데요. 홍대영 과학관은 동절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고 예약자에 한해 야간 천체 관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뜨끈한 순대국밥으로 속도 채우고 재미와 감동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우주여행까지. 여러분도 이번 주에 놀먹은 천안에서 어떠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심, 여기는 충청남도입니다.